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홍미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 2019년 이제 정보공개에서 작성하실 때 지금 그 정보공개서 표준 고시 내용이 조금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변경 등록하실 때나 아니면 신규로 정보공개에서 작성하시는 분들께서 꼭 숙지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 좀 정리한 것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차액 감행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또 주요 품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요.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일단 그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 그 고시된 개정안을 보면 주요 품목이 뭐다라고 이제 정의가 조금 바뀌었고요. 그때 제가 따로 영상을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차액 감행금 규모, 예를 들면 가맹점 매출액 대비 차액 감행금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나 이런 부분을 이제 기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액 감행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리고 또 하나 주요 품목,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닭을 예를 들어 설명드렸는데, 닭의 그 공급가액이 늘 똑같진 않잖아요. 1년에 계속 이런 파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품목의 가장 상한가 그리고 가장 하한가, 이제 공급했던 그 가격이 얼마냐, 상한가 하한가도 같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뭐를 기재해야 되냐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부분을 기재하라고 해요. 근데 특수관계인이 뭐냐고 또 엄청 물으시거든요. 물론 상법에서 특수관계인이 뭐라고 정의는 되어 있는데, 제가 상법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드리면 또 하나도 뭐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대표님의 배우자, 그리고 당사 임원, 그리고 그 계열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물론 제가 법 그렇게 풀지 않았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배우자, 임원,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피자 브랜드를 해요. 근데 피자 브랜드를 하면서 치즈 공급하는 회사도 있고, 뭐 박스 공급하는 회사도 있고, 소스 공급하는 회사도 있고, 피클 공급하는 회사도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치즈를 공급하는 회사가 제 남편이야. 제가 피자 브랜드를 하는데, 그러면 저희 남편이 치즈 그 납품하는 회사 대표예요. 그러면 제가 그 회사가 저희 가맹점한테 치즈를 공급하겠죠.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판매 장려금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거래사님? 네, 그죠? 리베이트 판매 장려. 네, 판매 장려금 얼만큼 받는지 그거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배우자가 뭐 치즈를 공급한다, 아니면 우리 당사 임원 김철수가 피자 박스를 공급한다. 그럼 그것도 기재하셔야 되고, 경제적 이익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아니면 얼마를 정액을 받는 얼마인지, 그런 것도 기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이 작년하고 다르게 추가로 더 기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판매 장려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특수관계인하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본부면 점주들한테 여기 업체랑 반드시 거래해야 된다. 이런 장비는 이 업체한테 구입해야 된다. 이 소스는 여기한테 구입 받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지정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들한테 혹시 제가 본사가 그 백마진이라고 하는, 그죠? 판매 장려금을 받고 있다면, 얼마큼 받고 있는지를 기재해야 돼요. 특수관계인 말고라도. 그래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분도 기재해야 되고, 일반 지정업체하고 거래할 때 내가 또 판매 장려금, 백마진 얼만큼 받고 있는지를 기재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영업비밀이 또 노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잘 기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본부가 예를 들면 화장품 회사예요. 아니면 또 이렇게 소매하는 업체라고 제가 가정을 하면, 그 물건을 내가 이제 유통해, 아니면 생산해. 근데 그거를 우리 가맹점한테만 공급할 수도 있고, 그쵸? 내가 다른 대리점 형태로 납품할 수도 있고, 제가 온라인으로도 납품할 수도 있고,
그 유통 채널은 되게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본사가. 그러면 그걸 밝히라는 거야. 가맹점한테만 유통을 하는 건지, 대리점이라는 형태도 있는지, 뭐 방문 판매 형태로도 또 판매하는지, 온라인 쇼핑몰을 따로 운영해서 본사가 또 판매하고 있는지, 이런 게 있다면 밝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있으면 밝히라는 뜻이에요. 맞죠, 거래사님? 근데 저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특수관계인 때문에 이거 네.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가 특수관계인을 잘못 설명드렸나요? 아니요. 특수관계인이 이제 밝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특수관계인이 유통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거쳐가지고 유통을 하는지 여부. 그럴 때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의 내용은 특수관계인이 유통 과정에서 거치면서 얼마큼 이익을 받고 있느냐 이걸 기재를 해야지 된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특수관계인이 유통 과정에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특수관계인이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거래하게끔 가맹점한테 소개를 하면서 그 업체로부터 백마진, 리베이트, 판매 장려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공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일반 가맹본부는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제가 피자 회사를 해요. 네. 피자 가맹본부를 제가 해요. 네. 근데 제 남편이,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회사원이에요. 네네네. 그냥 회사원이에요. 네. 이쪽 뭐 관여하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 남편을 통해서 치즈 회사가 치즈를 납품하고 백마진을 우리 남편한테 준다는 뜻인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도 있나요? 대표님이 지금 가맹본부예요? 가맹본부예요, 제가. 네. 대표님의 남편이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이에요. 네. 근데 대표님이 남편이 회사원이지만 자주우지를 하는 거겠죠. 저희 남편이? 네. 회사의 운영을 자주우지 하는, 그럼 이 거래업체가 남편을 뭘 보고서 그걸 맡기겠어요? 실질적인 어떤 이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겠죠. 남편은 어느 정도 회사를 다니고 관여가 있으나. 되니까, 되니까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도 밝혀라.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네, 이해했어요. 어렵네요. 저도 어려워요. 일단 그래요. 특수관계인이 직접 이렇게 거래하면서 우리 본사한테 주는 판매 장려금도 기재하고, 만약에 이렇게 실질적인 관여는 없지만 특수관계인이 뭔가를 이렇게 이익을 얻는 게 있다면 이 특수관계인이 얻는 것도 밝히라는 거죠. 다시요. 그래요. 들으신 분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실 게. 네. 걱정은 안 해요. 이런 걸 밝힌다고 알려드리려고. 밝히는데, 네. 밝히는 것도 올해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그거를 밝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년도에 이렇게, 백마진이나 리베이트나 이런 걸 밝히는 것도 세금 계산서, 백마진은 받고 이제 CJ, 뭐 프레시웨이 뭐 이런 대기업들은, 그렇게 공고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정산서를 갖다가 본부한테 주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계산서를 다 주니까. 예, 판매 장려금도 계산서로 해가지고 주거든요. 네. 그래서 입증 자료로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나 이런 것을 첨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입증 자료도 내야 되는구나. 그럼요. 이게 명확해야지 되니까 내가 그냥 뭐 구두상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굳이 노출이 글쎄요. 그거는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입증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입증 자료를 제출하냐면 확인서를 받아요. 예, 저희들도 확인서를 양식을 작성을 해놨고 있고요. 만약에 뭐 받는다 하시는데 입증 자료가 없다 그럼 확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하튼 그죠? 지금 특수관계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니까 제가 지금 막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기재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이제 계속 특수관계인만 생각하고 계셨구나. 예, 저는 하나 생각하면 막 계속 깊숙이 빠져들어가지고 다른 말이 안 들어와요. 그래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예.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공부 잘했으면 제가 원장님 했겠죠. 그렇지. 이제 법령으로 해가지고 분쟁 조정이 이제 지방에서도 할 수 있게끔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이제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정보 공개서 개정된 것 중에 이런 분쟁 조정을 지금은 공정거래 조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하는데 그러니까 광역
네. 그 시, 도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위임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근데 꼭 내가 대전 사는데 대전광역시도 안 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신청서에 그래서 내가 어디를 선택할 건지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표시할 그죠? 수 있게끔. 그냥 네. 내가 뭐 대전 살면 대전시에다 할 건지 광역시다 할 건지. 네. 근데 대전광역시에 있나 모르겠네. 대전광역시는 없어요. 그죠? 네, 서울, 인천, 경기도. 역시 잘하고 있는 지자체는 벌써 준비를 하셨군요. 서울광역시, 죄송해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이런 정보공개에서 지금 등록 업무도 하고 계시고, 이런 분쟁조정 신청도 그 지자체에 신청해 볼 수 있다. 올해부터 바뀐 사항. 2019년부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그 그리고 모노리스크 또 있죠. 예. 그리고 또 그 손해배상 저희가 그 기재하는 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될 내용이 그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임직원의 어떤 그 위법 행위 때문에 사실 가맹점주님들한테 이렇게 손해를 입는 경우 있었잖아요. 뭐 치킨 회장님 뭐 그런 거 성추행도 있었고 또 회장님의 뭐 폭력으로 인해서 또 우리 고객들이 막 불매운동도 하고 사실 이런 걸로 인해서 점주님들이 손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구체적으로 기재해라.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다 기재하라고 또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포 환경 개선할 때 저희가 비용을 본사 부담률이 있거든요. 점포를 이제 리뉴얼하거나 점포를 이전할 때 점주님이 다 부담하시는 건 아니고 그 본사가 요구했을 때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걸 조금 명확하게 전에는 언제 지급해야 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점주님이 계속 막 달라고 해야 되는 이런 좀 불편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점포 환경 개선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 네. 맞죠? 90일 이내에 그 본부 부담액을 그 점주님이 별도로 달라고 막 20%만 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본부가 지급하도록 잘하신 거예요. 점주님이 그거 리뉴얼하고 옮기고 이러는 것도 힘든데 돈 달라고 또 요청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점포 환경 개선 완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본사는 본사 부담액을 점주님한테 드려야 한다. 이런 걸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다 올리고 싶어서요. 편집해야죠.